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고 오면 할까 말까 고민하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 멘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좌충우로 말이 안 나온다 갑자기. 말이 꼬여요 지금. 좌충우도라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합격자 김수민입니다. 뭐야 이건 와. 또 잠깐 네. 사회조사 분석사면 제가요. 여론조사 전문가? 제가 축하해요. 배종찬 소장님을 이기기 위해서 예.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 1급은 이게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일단 2급부터 따야 되거든. 사회조사 분석사. 제가 지난주에 필기 시험을 쳐가지고 예.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실기를 붙으면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 이미 수민킴은 날 이겼어요. 난 못 이겨 수민킴을. 배 소장도 그럼 자격증 왜 갑자기 있습니까? 약한 모습을? 예? 이 자격증 있어요? 아 저는 인생이 자격이죠. 와 인생이 자격은 아니, 뭐야? 그거 없다는 얘긴데? 아니 제 제가- 후배도 모 굴지의 예.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예. 형 저도 자격증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구나. 예. 제 자격은 앞서 출연했던 예. 박용진 전 의원이 검증을 했잖아요. 아, 국가 공인이 그렇죠. 수민킴은 국가 공인을 네. 전문가로 공인을. 달려가는 아, 축하해요. 거고. 만학도입니다. 만학도. 예. 이제는 수민킴 리서치가 하나 생기겠네. 그러면 배 소장은 국가 공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짬에서 그렇죠. 나는 바이브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피와 땀, 피땀, 빗땀 눈물. 눈물. 네. 그런 거예요? 아, 빅뱅이네. 예. 빅뱅. 빅뱅이 아니라 BTS입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탈락. 예? 아, 난 불합격. 태양의 노래를 생각했죠. 지금 정국 씨 집에 마당에 사람들이 침입해서 잡혀가고 지금 말이야 정국 씨 보려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BTS가 다 지금 제대해가지고 완전체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네, 김태현의 정치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피땀 눈물. 저기 그러면 그 실기는 뭐 봐요 시험? 실기는 실제로 이제 전화해보고 여론조사 해보고 이런 거? 필기는 객관식이고요. 그렇겠지. 근데 필기 요번에 제가 고생한 게 수학 과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고 실기는 필답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값을 뽑아내는 요게 실기로 나옵니다. 제가 그냥 득담 한마디 할게요. 요즘 수민킴이 방송이 좀 주니까 아마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조사 이미 다른 시험을 합격을 해놨어요 예. 또. 네, 제가 알겠습니다. 7대 진짜 스펙을 자,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달려가고 오늘 있습니다. 방송 안 하나요? 예. 자격증 7개를 따려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대통령 지지율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 네. 판단해 보세요.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기를 합격한 사람과 자격증은 없지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하는 사람과 제가 누가 정확한 분석을 제가 하는지. 최근에 공부한 회귀 분석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대통령 지지율 올랐죠, 배 소장. 아 이거부터 그러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수민킴이 한번 해보라 그러죠. 아 그럴까요? 네, 조사하게. 그럴게요. 예.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예. 개요를 불러드릴까요? 기본 아닙니까? 아 이거 좀 버벅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요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일에서 29일까지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조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 이게 짬이야. 이 짬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해주세요. 네. 네. 표본 수도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해보세요. 아이, 하지 마자. 기회를 좀 줘봐요. 네. 전국 만 18세 이상 2,537명 예. 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8월 4주차 주간 집계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율은 53.6%가 예.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51.4%였고 지지난주에 51.4%였거든요. 예. 50% 선이 혹시 무너지는가 했는데 버티다가 이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예. 네,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내려서 지난주 44.9%보다 2.6%포인트 내린 42.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주세요. 원인이 뭐예요? 일단 그 미국? 처음에 그러면 왜 내려갔느냐 했을 예. 때는 아무래도 뭐 n분의 1 얘기까지도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n이 1로 수렴되고 있다. 예. 예, 광복절 특사 논란이 컸던 건데 근데 이제 광복절 특사 논란으로 일단은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보여줬던 60%대 지지율을 그럼 회복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구조적으로 좀 바뀐 부분은 있는데 구조죠? 네, 근데 그 구조 내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보여진 거고 아무래도 외교안보 이슈는 다른 정책 이슈보다
전 국가와 국민이 한 배에 탄 맞아요. 느낌과 네, 네. 그런 게 강하잖아요. 좀 그렇죠. 그럴 때는 대통령한테 힘을 많이 심지어 악재가 나와도 실어줄 예, 때가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로자예요. 괜히 이상한 포스팅으로 한번 팔을 흔들어 놔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극복한 걸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관세 문제라든지 농수산물 뭐 축산물 문제라든지 남아있는 쟁점들은 있으나 예. 어쨌든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볼륨 이펙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륨 이제 이펙트 볼륨 이펙트가 뭐냐면은 일단 순방을 갔다 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이 보도가 됩니다. 왜? 그 양이 일단 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지금도 보면 갤럽입니다.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사람들에서 평가 이유를 물어봐요. 예.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줬던 건 뭐냐면 조국 전 대표 등 사면이었잖아요. 예. 쑥 내려갔어요. 어. 쑥 내려가서 그 내용은 지금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외교는 12%. 예. 그런데 이게 양적으로 많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직전 조사보다 대통령 지지율은 2.2%포인트 올라갔는데 서울은 또 긍정이 47.6밖에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은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보다도 부동산이라는 더 큰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서울은 역시 데이터를 부동산이구나. 분석할 때 예. 짬이 났네. 아 짬에서 나는 파이브가 지금. 아직 조사 분석서 2급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 네? 참. 아니 그다음에 또 혹시 하나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 네. 저한테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노동 정책이 9%로 쑥 올라갔어요. 이게 노란봉투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련된 내용에 볼륨이 맞느냐 예.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 우리가 구글 트렌드도 그 볼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는 쑥 좀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제는 예. 조국 전 대표의 행보를 이야기하지 예. 뭐 사면 갖고는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실도 이걸 더 본격화하려면 외교 순방이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조금 더 오래 가거든. 예. 한 3주 4주 이걸 지속을 시키려면 이제 그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약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예산으로 넘어갔거든요. 내년 예산을 728조로 이제 민생 쪽을 좀 많이 다지겠다. 예.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도 외교 순방이 지속될 수 있는 효과를 한두 주 정도로 봤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뭔가 변수라든지 이벤트가 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요럴? 일단 대통령 지지율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듯이 예.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게 인사죠, 인사. 아 맞아. 근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예. 교육부 장관. 근데 인사가 희한한 게 잘해서 올라가는 걸 별로 못 봤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잘 방어하고 그 인사의 논란이 해소가 되면 그럼 평타는 평타는 치거나 혹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입법 대결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아. 지금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거는 수사기소 분리 내지는 검찰이요? 검찰청 폐지에 예, 예. 대한 얘기인데 예. 일단 이게 원래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은 재미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말이라면 안 듣고 보는 국민들이 사실 작년 내란 사태 이후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대결에서는 팽팽한 대결이 안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대통령 이미지에 컸기 때문에 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이 예전보다 찬성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변수가 생긴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의견이 아직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발하게 토론될 여지가 있다. 아하. 예, 그것이 또 여론에 예.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 저는 큰 변수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냐하면 이전에는 보면 좀 허니문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허니문 기간이라는 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요. 근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무거웠잖아요. 시작부터 무거웠기 때문에 허니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쑥 내려가는 경우는 없지만 예. 허니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빡빡한 대결 구도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피다. 예. 피 하나는 뭐냐면 사람인데 어. 지금 외교 안보도 팽팽해요. 왜냐하면은 한미를 다녀왔지만 북중러잖아요. 아 그러네. 북중러잖아요. 지금 예. 또 뉴스가 제가 말씀드린 볼륨 이펙트가 중요한 게
또 우리 국민들한테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지금 많이 전달되고 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또 김태현 쇼에서도 방송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제가 편성까지도 다 알죠. 그런 상황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또 인사는 뭐냐면 지금 교육부 장관 전 후보자가 낙마를 해서 다시 지금 최교진 후보자인데 예. 최교진 후보자도 간당간당해요.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박용진 전 의원을 강력하게 밀었잖아요. 이거야 결국은 박용진 전 의원은 더 나락으로 보내는 그걸 벼랑에서 민거 아닙니까? 벼랑에서. 카드가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 그다음에 이제는 정책이거든요. 예. 보세요. 지금 뭐 노란봉투법도 있지만 더 센 상법도 있죠. 예. 또 여기에 검찰 이 개편 하는 그 부분은 9월 25일이 이게 그래서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쑥 내려가는 일 없겠지만 급속도로 이렇게 상승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대를 회복하는 거는 쉽진 않다? 뭐 아주 호재가 이제 겹쳐서 오지 않는 이상은 예. 당분간은 너무 이게 예. 단단하게 지금 진영 대결이기 때문에 예. 간단치가 않고 쉽지가 않다. 그거 어때요? 저 수민킴 보기에는 수민이가 아까 막 구조적인 얘기했었잖아요. 그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탓이다 덕이다 이걸 떠나서 예. 한국 정치 구조가 그래요.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60%대가 나왔잖아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인 일에 가까운 것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초기 지지율 보면은 처음부터 50% 살짝 넘는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완전 실정을 거듭하다가 망했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크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반사이득을 입고 60%를 넘었던 예.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정치 치고는 그나마 지난 6월부터 한 8월 초까지는 예. 허니문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 허니문도 없을 원래- 것이 한국 정치인데 그래도 내란에 대한 반사 효과로 예. 허니문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건데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첨예한 쟁점들이 나오면서 예. 허니문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50%대 지지율도 선방이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안주하거나 이 정도면은 뭐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자,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 지지율과 다른 것은 이건 28일, 29일 이틀간만 조사를 했어요. 어느 당을 지지한지 물어봤는데 민주당 46.7%, 지금 국민의힘은 36.1%. 예. 그 차이가 좀 한 10% 가까이 나죠.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여기서 보면은 갤럽 조사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네. 그나마 리얼미터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한 10% 포인트 차이니까. 근데 네. 한국 갤럽 조사는 아까 개요는 말씀드렸고 많이 더불어민주당 44.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23이 한 20% 포인트 차이 나죠. 자, 그래서 이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 이거는 보면 민주당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왜 이렇게 차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 지금 적극 지지층이 양쪽에 다 골고루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굳이 샤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조사 기법상 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자동 응답과 연접 조사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46, 44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36인데 갤럽 쪽에는 리얼미터는 36인데 갤럽은 23이니까 이것만 해도 한 13% 포인트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10% 안팎으로는 샤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전화 면접이니까 좀 그렇죠. 꺼려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사항들을 본다면은 이 적극 지지층들이 있는 자동응답 조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조금만 샤이하거나 무응답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샤이하거나 쉐임하지 않고 지지한다라고 응답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요거구나. 허용호재죠. 네. 수민이를 수민이라 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왜 말을 못해? 말하게 해야지. 요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이제 배종찬 수장님이 짚어주신 거는 예.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때 예. ARS하고 전화 면접 사이의 차이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전화를 받느냐 여부 자체가 좀
다른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ARS가 보통 전화 면접보다는 응답률이 많이 낮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뭐 적게 참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ARS가 좀 강성지지층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뭘 참고하면 되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참고할 것이 뻔하다. 뭐요? 민주당은 차이가 적게 나는 ARS를 참고하고 왜냐하면 그래. 국민의힘이 쫓아오면 이 정도까지 쫓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우리를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무당층이 늘고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차이가 많이 나는 전화 면접을 참고하시면 된다. 예. 네, 항상 자기에게 더 불리해 보이는 조사를 참고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뭐 민주당이야 지금 지지도가 괜찮고 좋은 거죠. 이 정도면 40% 중반이면은 그렇죠. 예. 물론 뭐 50을 왜 못 넘었지라고 아쉬워할 수 있지만 40%대면 중반이면 좋은 건데 문제는 국민의힘이잖아요. 이제 지도부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그런데 뭐 컨벤션 효과가 이게 딱히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내년에 지방선거 치르려면은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장동국 대표는. 결국 중도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는 민주당이 39.9 그리고 국민의힘이 36.7이에요. 예. 이때가 대체로 컨벤션 효과도 좀 있었고 그리고 반사익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번 주에 조사 36.1가 좋았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36.7이랑 별 차이는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변화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적극 지지층이 들어오는 자동답 조사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결국 중도를 끌어들여야 되거든. 중도는 아직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중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예. 장동현 대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문을 열어버리면 지지층 단단한 지지층까지는 무너질 거다. 중도에게 문을 열면. 예. 그래서 중도에게 문을 열기 전에 더 좀 다지자. 일단 집토끼로 확실히 그렇죠. 잡아놓고 산토끼 잡으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뭐 김민수 최고위원은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중에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요? 신동욱 최고위원보다 많이 받았어요? 국민 여론조사는 더 높았어요. 그래요? 국민 여론조사는 더 알겠습니다. 높았어요. 네네. 어. 그런데 이제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뒀습니까? 놔뒀다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 장동혁 대표도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처럼 굿캅 배드캅.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조금 문을 열고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전략을 그대로 이전해 와서 보이는 것 같아요. 국가 배드값 전략이다. 예. 이거 앞서 잠깐 나온 얘기인데 장동국 대표의 이 발언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이거 어떻게 풀이해요? 이 말의 의미를? 나는 포지션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중도층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을 이제 매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 거냐인 건데 예. 그러면은 답은 몇 가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 절연과 예. 그다음에 내란 옹호 논란과의 절연 포함한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할 거로 봐요? 못 할 거로 봐요? 못하기 쉽지 않을까? 못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거는 네. 그 얘기는 하고 싶어도 왜냐면- 구조성으로 안 될 거다 이런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지지층이 어디 쪽이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정치인들 중에 옛날에 삼김 정도 되는 분들 아니면 예. 지지층을 먼저 설득을 하고 끌고 가고 DJ처럼 내가 JP랑 손을 잡기로 했어요. JP는 DJ랑 손을 잡아야겠슈. 이러면 이제 쫙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지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이 네. 없으면 쉽지 않은 결단이다. 근데 요즘에는 보세요. 김문수 전 후보만 봐도 예.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조금 버림받아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예. 김문수 선배가 저렇게 되는 걸 봤단 말이죠. 예. 본인이 비록 제치긴 했으나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알긴 알 거예요. 중도화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예. 지지층 의사가 우선일 것이고 어허. 그런데 과연 윤어게인이나 이런 쪽하고 절연할 수 있나? 예.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짧게 이거 좀 볼게요. 네. 조국혁 신당하고 개혁 신당. 그렇죠. 지금 네. 조국혁 신당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조국 전 반등의 대표의 계기가 있어요? 행보가 파격적인데 별로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되면 데이터로 보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임박했을 무렵에 예.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건 물론 조국혁 신당이지만 거의 대등했던 것이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런데 파격 행보를 네.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되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말았던 이 배수진 코너 안타깝죠.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두 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짧게 인사 좀 해주세요. 왜 우리가 그만둬야 됩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다니. 아는 아니고요. 예. 그래도 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김태현 만세, 정치쇼 만세,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조민킴. 실기까지 붙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이 코너를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한 것 같고 예. 또 계속해서 재밌는 여론조사들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